하네. 왜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남편을 떠나보낸 후 겪었던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숨을 거둔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한밤중에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가리켰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힘자, 야, 바구니. 남편의 손가락이 방 한쪽에 약통이 있는 바구니를 가리켰어요.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밤낮으로 간병하느라 지쳤던 저는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아이고, 또 헛소리 하시네. 약은 아까 다 먹었잖아요. 남편은 치매 증상까지 생기면서 자꾸 기억을 잃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뭔가 웅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조문을 와도 제대로 인사를 받지 못했죠. 남편의 마지막 순간만 자꾸 떠올랐거든요. 약 바구니를 왜 그렇게 간절히 가리켰을까?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절차를 밟느라 정신이 없었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저와 괭이만 빈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괭이는 남편이 데려온 길고양이였어요. 추운 겨울날 지붕 밑에서 꽁꽁 얼어있던 아기 고양이를 데려와 키운 지 10년. 괭이는 특히 남편 옆에 찰떡처럼 붙어서 그가 어딜 가나 항상 쫓아다녔지요. 남편이 마루에 앉으면 괭이도 옆에 앉고, 남편이 밭에 가면 괭이도 따라가고, 남편이 낮잠을 자면 괭이도 그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하지만 괭이가 이상해졌어요. 그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저는 괭이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래 괭이야? 괭이가 장판을 긁어대기 시작했거든요. 하필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 자리를 매일 밤 긁어대고 있습니다. 그가 싸늘하게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 저는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불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밤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를 긁어댔죠. 저는 괭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봤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이 누워있던 그 자리로 달려가 장판을 긁었어요. 괭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어요. 떨리던 손, 간절했던 눈빛, 그리고 제가 무시했던 그의 부탁.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괭이의 긁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의 목소리 같았어요. 저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더 크게 울렸죠. 만약 그때 남편 말을 들어줬다면 그는 살 수 있었을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저는 괭이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선생님, 우리 괭이가 이상해요. 자꾸 남편이 세상 떠난 그 자리를 긁어대요. 젊은 수의사는 괭이를 꼼꼼히 진찰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르신, 괭이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건 할아버지를 그리워해서예요. 고양이들은 주인이 마지막 있던 곳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주인을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수의사는 괭이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고양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슬픔을 느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남아 있었죠. 괭이는 여전히 드드득 소리를 내며 장판을 긁었어요. 저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죠.
저는 괜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괜히야. 너 할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런 거야? 할미가 차갑게 할아버지 보내서 속상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괜히야. 내가 할아버지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서. 괜히가 잠시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괜히는 여전히 같은 자리를 긁었고, 장판은 여기저기 찢어져 흉하게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남편의 흔적이 묻은 그 장판을 드러내고 새 장판을 깔기로 결심했습니다. 괜히를 위해서도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장판 모서리를 들춰냈어요. 먼지가 풀썩 날아올랐죠. 그런데 시멘트 바닥 위에 뭔가 있었어요. 불에 탄 그을음과 흙얼룩이 진 흑백 사진 한 장이었어요. 이게 왜 여기?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50년 전 제가 아궁이에 던져 태우려 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날의 제 모습. 사진의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어요. 이 사진은 내가 분명 불에 태웠는데 누군가 아궁이 속에서 맨손으로 이 사진을 꺼낸 거였죠.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꺼낸 거구나.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평생 동안에 가장 깊은 비밀을, 가장 아픈 상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사진을 뒤집었어요.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보였어요. 제가 쓴 글씨였죠. 엄마가 미안해. 부디 잘 살아라. 5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제가 철모를 때 만난 첫사랑. 그 사람은 잘생기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그는 도망쳤어요. 시골 부모님은 동네 창피하다며 저를 내쫓았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동네를 다니겠냐?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당장 나가. 아버지의 차갑고 매정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낯선 타지로 가서 사람들을 피해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산통이 너무 심해서 혼자 끙끙거리며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먹을 게 없었어요. 젖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겨우 숨만 붙어 있었죠. 제 품에서 곧 죽을 것 같은 아이를 보며 저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러다 둘 다 죽겠구나. 저는 울면서 결심했어요. 잠시만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두자. 돈을 벌면, 일자리를 구하면 우리 딸 다시 찾아오자. 보육원 앞에 아이를 놓았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작은 손을 풀어내고 뛰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일자리를 구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어요. 딸을 찾아갈 용기도 나지 않았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비난이 너무 무서웠어요.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어요. 밤마다 딸을 생각하며 울었지만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숨긴 채 결혼했죠. 평생 남편에게 딸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남편이 제 과거에 대해 알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장판 밑에 있다는 건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궁이에 사진을 던진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그런데도 평생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켰던 거예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어요. 5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었지요. 제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딸과 찍은 사진을 아궁이에 던지던 그날. 그는 모두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저의 고통을 함께 짊어졌던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어요. 그날 밤 괭이는 처음으로 장판을 떠나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 후 하루하루가 평화로웠어요. 괭이도 저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았죠. 저는 딸 사진을 보물처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이야기를 했죠. 당신 고마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꽝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괭이가 장난을 치다가 약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린 거예요. 괭이야, 왜 안 하던 장난을 하고 그래? 쏟아진 약병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죠. 저는 쏟아진 약들을 보며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떠올랐죠. 떨리는 손으로 약바구니를 가리키던 남편.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제가 외면했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닦으며 약들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병들 밑에 작은 수첩이 깔려 있었어요. 뭐지? 이 낯선 수첩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어요. 평소 보지 못한 낯선 이름들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이게 사람들 전화번호 같은데 대체 뭐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남편이 혼자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병세가 악화된 후 저 몰래 딸을 찾아다녔던 거예요. 수첩 속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었습니다. 명자, 규예, 귀분이. 고향 떠나며 연락을 끊었던 제 친구들의 번호였습니다. 그는 저의 옛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고향 근처 보육원들의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수첩을 넘기며 제 딸을 찾기 위한 그의 절박한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수첩 곳곳에는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남편의 손글씨는 병이 깊어지면서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딸 찾았어. 이제 마음의 짐 내려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서 제 평생의 짐을 덜어주려는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도 저를 위해 혼자 이 모든 걸 해냈다니. 고마워요, 정말. 그리고 미안해요. 제 눈물이 수첩 위에 떨어졌어요. 괭이는 마치 자신이 할 일을 다 해낸 것처럼 기지개를 켜더니 제 품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너무나도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첩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작은 보육원이었죠.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찾아간 곳이었어요. 혹시 한수진이라는 분 계세요? 보육원 직원이 밝게 웃었어요. 아, 수진 선생님이요. 지금 아이들 수업 중이신데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는 보육원 대기실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내 딸을 만나는 거구나. 50년 만에. 얼마 후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가 나왔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죠. 제 딸이라는 걸.
어린 시절 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를 찾으셨다고요. 수지는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제게 뭔가를 맡기고 가셨는데요. 혹시 그것 때문에 오신 걸까요? 수지는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를 열자 낡은 시계가 들어 있었죠. 저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시계 장인이었던 남편이 평생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쪽지도 남기셨어요.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내 아내 정리에게 전해주시오. 시계는 멈춰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들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50년의 공백을 지나 엄마와 딸을 다시 이어주는 시간. 수지는 저희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이 담긴 눈빛을 바라봤어요. 저는 평생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뱉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어. 정말 미안해.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혹시 제 어머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수진이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50년 만에 듣는 그 말. 저는 딸의 품에서 그 느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그날부터 저희 삶이 달라졌어요. 수지는 보육원 원장님 부부에게 입양되어 행복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들이 운영하던 이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있다고 했죠. 엄마, 손주들도 만나보실래요? 수진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미소를 닮은 예쁜 딸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 엄마 혼자 계시니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같이 살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우리 집에 있을게. 너희들이 언제든 시골 내려와서 쉬고 가. 그 집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편이 남긴 것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마당 볕을 참으로 좋아하는 우리 괭이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 후 저는 매일 남편의 시계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정확하게 흘러가는 그 시계를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괭이는 이제 제 무릎에서 편안히 잠들었어요. 더 이상 장판을 긁지 않았죠. 주말이면 수진 가족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다. 엄마가 맛있게 해줄게. 저는 딸과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야, 참 대단한 분이셨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셨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 할아버지 덕분이야. 밤이 되면 저는 남편의 시계를 감았어요. 그리고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사진을 꺼내 보았죠. 이제는 서랍이 아니라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두었어요. 시계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멈췄던 시간이,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용서였고, 평생의 동행이었고,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남편도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죠. 괭이가 제 품에서 가르랑거렸어요. 우리는 소중한 이가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깨닫게 되죠.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 한마디를 아끼다가 평생의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을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